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페르시아 전쟁에 관련돼서 두 번째 쳐들어왔던 페르시아 전쟁에서 레오니다스가 나오는 대목을 심화 학습 자료를 갖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그 3쪽을 보게 되면 좀 불필요한 거는 생략하고 3쪽의 중간쯤 보면은 이제 그 레오니다스 was chosen to lead combined Greek forces 이래서 나오거든요. 여기부터 해서 이제 테르모필라의 전투를 자세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레오니다스 was chosen to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니다스는 그리스 연합군을 지도할 자로 선정되었다. 자, determined to resist the second Persian invasion of Greece in 481 before Christ. 기원전 481년 2차 페르시아 침공에 저항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였던 그리스 연합군을 지도하기 위해 여기 이제 481년으로 나오는데 480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기차가 왜 나오는지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사람마다 이제 보는 학자들마다 시각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480년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This was not simply a tribute to Sparta's military prowess. 이것, 즉 레오니다스가 이 연합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것 이것이죠, 그죠? 그것은 단지 그 스파르타의 군사적인 프로위스, 위용, 그 위세를 갖다가 보태주는 것의 의미만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레오니다스에 대한 이 역량, 그러니까 군 지휘를 할 수 있는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그리스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the probability that the coalition wanted Leonidas personally for his capability as a military leader is underlined by the fact that 이렇게 쭉 나오는 대목을 보게 되면, 즉 coalition이라고 하는 건 연합군을 말하죠. 위에 나온 combined Greek forces를 줄여서 말하면 coalition인데, 이 그리스 연맹은 레오니다스를 개인적으로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군 지휘관으로 원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probability는 possibility란 말인데, 그랬을 가능성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 중시된다는 거죠. 밑줄 그어진다는 거니까 중시되는데, just 2 years after his death, 그가 죽고 2년이 막 지났을 때에 coalition, 그 그리스 연맹이 아테네의 지도력,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레옥티키다스나 아니면 레오니다스의 후계자의 지도력,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A보다는 B를 더 좋아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걸 얘기하는 이제 pre-A to B 구문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걸 2년 후에 있었을 때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레오티키다스하고 파우사니아스를 갖다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파르타의 군대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상황을 갖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아테네의 리더십을 더 중시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에 대한 거부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스파르타의 군사적인 레퓨테이션, 이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수준으로 별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스파르타는 478년 그리고 481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481년에 비해서 478년이 더 위력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정하기로서는 그 레오니다스를 갖다가 그리스 전체 세계가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This selection of Leonidas to lead the defense of Greece against Xerxes' invasion led to Leonidas' death in the Battle of Thermopylae in 480 before Christ.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크세렉세스의 침공에 맞서서 그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를 지도했던 이 레오니다스에 대한 선택은 480년에 테르모필라에서 그의 죽음을 이끌어냈다. 즉 그는 결국 거기서 죽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에 이 페르시아의 이 지배자는 누구냐? 크세륵세스다. 크세륵세스가 자기 아버지는 1차 침공 다리우스 때 쳐들어오고 정강기라고 하는 490에서 480년 사이에 이 다리우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부친을 물려받은 크세륵세스가 부친의 계획대로 때가 됐을 때 재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어떤 전반적인 배경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Battle of 테르모필라에 이제 백척간두에 썼던 그리스의 그 위기 상황들이죠. 그죠? 테르모필라에는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200km, 197km 정도 떨어져 차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뚫리면 몇 주 안에 쳐내려올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페르시아의 침공의 기세가 굉장히 급속하고 막강했기 때문에 테르모필라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방어선이 뚫리면 이제 아테네가 함락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끌기 위한 작전으로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리스 전체에서 봤을 때 그 당시 스파르타의 왕을 하고 있던 이 레오니다스를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테르모필라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서 가서 이제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거는 읽지 말고 이거는 위에 우리가 그림으로서 안 나왔지만은 화면이 있죠.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 그 밑에 단락 upon receiving부터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테르모필라의 전쟁으로 터지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된다. Upon receiving a request from the Confederated Greek forces to aid in defending Greece against the Persian invasion. 여기까지가 이제 그 뭡니까 전치사로 이어져 있는 그 주저를 유도해내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구문이 되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그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합한 그리스 병력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으면서 이 말이죠. 그죠? 스파르타는 뭘 먼저 하냐면 고대 세계는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늘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일을 앞두고 신에 묻는 형식이 있죠. 이걸 갖다 보통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탁이다. 네. 보통 종교 세계에서 신탁이 반드시 있죠. 그죠? 신탁이 있다면 이거 갖다가 컨설팅이라는 영어 동사를 쓰는데 이게 신탁이에요. 오라클이란 말이죠. 그죠? 오라클이다. 신탁에 물어보는, 신에게 물어보는 걸 갖다가 왜 신탁이라고 하는데 중대사를 앞두고 주로 전쟁을 앞두고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물어보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신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Consulted Oracle at Delphi. Consult라고 하는 건 자문하다고 하지만 그냥 ask로 보면 되는 물어보는 겁니다. Consult 자체가 요즘에 뭐 컨설팅이 뭐 자문해주고 뭐 판단해주고 하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동사는 이제 물어보는 거라. 델피에 뭐가 있으면 신전이 있죠, 그죠? 주로 아폴로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신탁에 물어보는. 스파르타는 델피의 신탁에 물어봤다. The oracle is said to have made the following prophecy in hexameter verse. 좀 어려운 구문인데요. 신탁의 내용, the oracle, 신이 내려준 답변은 다음과 같다고들 얘기된다. 뭐 in hexameter verse 하게 되면 헥사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1, 2, 3, 4 하면 6를 말하는데 6개. 그러니까 운율이 6개 때문에 보통 육행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그 6가지 운율이 있는데 육행시라고 하는데 육행시로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갖다가 내렸다라고들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예언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냐면 이제 그 각주 12까지가 직접 인용으로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for you inhabitants of wide way Sparta
길이 넓은 스파르타의 거민들이여 이 말이죠. Either your great and glorious city must be wasted by Persian men, or 알겠죠? 여러분 either or 구문 알죠? 자, 이거거나 저거구나. 이 신탁의 내용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경우의 수가 뭐냐? If not that 아닙니다. either 나오죠, 그죠? Either your great glorious city 너희들의 위대하고 찬란한 도시가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황폐화되거나 말이죠. 요렇게 되든지 전쟁 결과가 아니면 오와 다음에 나오는 게 될 것이다. If not that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 말입니다. If not that 그렇지 않다면 then the bound of Lacedaemon must mourn a dead king from Heracles' line. 라케다이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하나의 지명을 넣고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표현법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뭐 한국 하다가 조선 그러다 고려 그러다가 코리아 그러다가 또 대한민국 그러다 여러 가지 이 지명을 나타내는 이 라케다이몬이라고 하는 거는 스파르타를 표현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라케다이몬이 좀 더 흔히 하는 말이에요. 스파르타는 약간 공적인 개념의 표현이. 라케다이몬이라고 하는 건 스파르타를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스파르타의 바운드리 경계가 그죠? 이걸 뭐냐면 모든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all the Spartans 이 말입니다. 모든 스파르타 사람들이 한 명의 죽어버린 왕을 위해서 애도해야만 할 것이다. 어떤 왕이? 헤라클레스 계보에 있는 그러니까 핏줄이 헤라클레스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신화적인 요소가 가는데 헤라클레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인데 신의 피를 물려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건 알렉산더 전기를 썼던 유명한 플루타르크도 보면은 알렉산더가 헤라클레스 계보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화하고 현실하고 섞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는 신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알죠. 어디까지가 뻥이고 가짜인지는 아는데 우리는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그거를 갖다가 신화적으로 생각도 하니까 어디까지 정말 자기들이 믿었을지 정말 애매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헤라클레스 계보를 물려받은 헤라클레스의 핏줄인 한 죽어버린 왕을 위해서 애도해야 할, 그죠? 애도해야 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네. 전쟁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인데 스파르타가 망하거나 왕이 하나 죽고 안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The might of birds or lions will not restrain him with the opposing strength, for he has might of Zeus. 황소나 사자들의 힘이 그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대항하는 힘으로써 이 말이죠, 그죠? 그 정도로 레오니다스가 어때?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레오니다스. 그래가지고 오늘날 서구에 이 이름 있죠, 패밀리 네임 있고 그리고 일반 이름 있죠. 패밀리 네임 성이라고 그러고 일반 이름은 이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중에 그 성이 아니고 일반 이름 중에 레온이 들어가는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 특정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주로 남자 이름인데요. 레옹, 뭐 레온 그러잖아요. 이게 레오니다서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런 용맹한 사람을 갖다가 흠모하면은 이름을 거기서 가져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스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봤을 때 통계 내면 랭킹 한 1, 2위 될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의 이 이름, 서네임에 그죠? 이게 성이 아닌 것 중에 알렉산더가 지금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있다면 거짓말을 못하면 몇 억은 된다고 보는데 이름이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위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름을 갖다가 갖고 온다는 거죠. 알렉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은퇴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전설적인 감독 서 알렉스 ferguson 그죠? 그것도 알렉산더 흉내낸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부모들이 그걸 전제로 했다고 봐야겠네. 심지어 알렉시스 산체스까지 있는데 그것도 아마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여기 이제 레옹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걸 읽었잖아요, 그죠? 레오니다스 힘이 사자하고 황소가 달려들어도 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돼. 왜냐하면 그는 제우스의 마이트를 가졌기 때문에 마이트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힘을 나타내. 영어에는 파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렝스도 있고 별의별 게 있어요. 그 중에 might라고 하는 게 주로 분사력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막강한 힘을 나타내는. 파워는 일반적인 힘입니다. 파워는 일반적인. 그러고 난 다음에 이 strength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력을 나타내는 그 이렇게 우리 신체적으로 직접 힘이 나타나는. 그래갖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몸이 굉장히 뻣뻣하고 끌적지근할 때 strenuous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might라고 말하는데 이게 제우스 같이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I declare that he will not be restrained until he utterly tears part one of these. 내가 확신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내가라고 하는 신이죠. 신이 확신하는데 그는 레오니다스죠. 그죠? 그가 이 둘 중에 하나 황소가 되든 아니면 저기 사자가 되든 얘들을 갖다가 격렬하게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까지는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힘이 남아도는 게 레오니다스라고 격찬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왕이라고 하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왕인데 뭐 뻔하게 누굽니까? 출전해 있으니까 레오니다스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나오는데 자 480년 8월이라고 나오죠. 그죠? In August 480 before Christ, Leonidas marched out of Sparta to meet Xerxes' army at Thermopylae with a small force of 1,200 men. 여기 나오죠. 그죠? 480년 8월에 레오니다스는 스파르타부터 진군하여서 테르모필라에 있는 크세렉세스의 군대를 마주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1200명 정도의 적은 병력을 이끌고 있었다. 900은 헬로트요. 300은 스파르타의 호플리트다. 이제 헬로트 같은 거는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 300의 스파르타 호플리트라고 하는 거는 이 시민들이죠. 호플리트는 이제 무장한 보병을 얘기합니다. 보병을. 그래서 이 1200병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where he was joined by forces from other Greek city-states who put themselves under his command to form an army of 7,000 strong. 자, 그는 어떤 부대하고 합류하게 되냐면은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온 병력들과 합류하게 됐다. 그 병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7,000명 정도의 병력을 구성하고 있고 그 자신을 갖다가 그의 지휘권 안에 내놓는, 그러니까 합류하면서 지휘권이 레오니다스에게로 넘어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000명에다가 1,200명, 8,200명 정도 저기까지 나왔다는. 적군의 병력은 헤로도투스의 말을 믿자면 믿기 힘든 게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을 봐야죠. 100만 명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8,200명보다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죠. There are various theories on why Leonidas was accompanied by such a small force of hoplites. 자, 그렇게 적은 병력의 보병들에 의해서 레오니다스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 수반되었다라고 하는 거,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여러 가지. 뭐가 답인지는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는 거죠. 자, 헤로도투스의 주장은 이렇다. According to Herodotus, the Spartans sent men with Leonidas on ahead so that the rest of the allies would see them and march with no fear of defeat, instead of meditating like the others if they learned that the Spartans were delaying. 복잡한 계산인데요. 이런 거예요. 스파르타인들은 병력들을 레오니다스와 함께 먼저 보냈다. on ahead. 그죠? 먼저 보내고 뒤에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기 위해 so that 결과적 용법 아닙니까? 그죠? 목적이죠. 그러니까 동맹들의 나머지 연합군의 나머지들이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 패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떠보는 거죠. 보냈는데 이제 잘 풀리면 계속 오는 거고. 왜냐하면 막바로 보내면 겁에 질려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굉장히 공상이죠.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파르타인들이 질질 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메다이징 좀 찾아봐야 되는데 생각이 복잡해지는 걸 말할 겁니다. 메다이징 계산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게 터졌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 터져보면 아는데 이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전쟁하려고 완전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대부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질 게 뻔하면 사람들이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휘슬이 울릴 때 다 돼서 1분, 2분 안에 경기가 끝나는데 두세 골 정도 남아있으면 도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10골이 모자란다. 뭐 5골 모자라. 그럼 안 뜁니다. 그거 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력의 어떤 우열이 많이 가려져 가지고 전황 자체가 어떻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면 보내놔도 이 병사들이 제대로 전투를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6.25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게 그 워커 장군이 미 8군 사령관으로 해서 그 당시 중장 한국 전쟁의 실질적인 최고 지휘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현장에 와서 봤을 때 어디에 지금 주안점을 뒀냐면은 전황이 불리하다는 거. 지금 낙동강에 완전히 다 몰려 있는데 질 것 같은 느낌은 본인도 들었죠. 그러나 더 두려웠던 건 뭐냐면 이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전쟁이 워낙 불리하니까 싸우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독려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지 않는다. 싸워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던 거죠. 만약 그 사람이 같이 두려워했다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전선이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페르시아 병력이 10배인지 100배인지 많거든요. 싸우나 마나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한꺼번에 다 보내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보내야 돼. 일단은 용맹이 강한 애들을 먼저 보내놓고 전세를 갖다 좀 이렇게 회복하고 자신감을 있을 때 더 보내겠다. 이 현실적 계산이다. 이렇게 추산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로도투스가 추측성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의 상황이 있는데요. After completing their festival at Carneia, they left the garrison at Sparta and marched in full force towards Thermopylae. 카르네이아라고 하는 스파르타에서 하는 이 연례적인 축제, 신들에게 뭐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행사,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골치 아픈 일이죠.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신에 대한 마인드가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끝내놓고 전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늦게 온 이유가 일시적으로는 많이 초기 병력은 줬지만 다 안 보낸 게 뭐냐면 카르네이아 행사를 해야 돼. 종교 행사를. 그래서 이 행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이 주둔군, 그죠? 을 갖다가 스파르타에서 떠나보냈다는 거죠. 주둔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게리슨 주둔지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In full force. 모든 전력을 갖추어 이 말이죠. 그죠? 테르모필라를 향해서 진군했다 이 말. 그런 다음에 the rest of the allies plan to do likewise for the Olympiad to coincide with these events. 연합군 중에 나머지 병력은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올림피아의 시기라는 거죠. 올림피아드, 올림픽 경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들과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올림픽 경기하고 시간대가 또 맞아떨어져 가지고는 또 병력을 보내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They accordingly sent their advance guard, not expecting the war at Thermopylae to be decided so quickly. 예, 그죠? 이자들은 그들의 이 어드밴스 가드라고 하는 거는 전위부대, 그러니까 선봉부대를 말할 수 있죠, 그죠? 이 선봉부대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대하기를 이제 부대 상황을 나타내죠. 분사구문인데 동시 동작을 and they expected란 말이죠, 그죠? 그 테르모필라에 있는 전쟁이 그렇게 빨리 결정되지 않기를, 즉 테르모필라에서 빨리 안 지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늦게 가면 다 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질질 끌고 있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현대 연구자들의 의견이 나오는데 Many modern commentators are unsatisfied with this explanation and point to the fact that the Olympic Games were in progress or impute internal dissent and intrigues. 오늘날의 많은 이 평론가들은 불만족한다. 뭐 그러한 설명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걸 별로 안 믿는다는 말이죠. 어떤 사실을 지적하고 있냐? Point to the fact 하게 되면은 올림픽 경기가 진행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분열이나 모반 등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해서 위와 같은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 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 첫 절은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 whatever부터 보게 되면은 wherever the reason Sparta's own contribution was just 300 Spartans accompanied by their attendants and probably perioikoi auxiliaries. 자, 단지 300명의 스파르타 사람들, 그죠? 스파르타의 고유한 병력 투자 아니면 병력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트리뷰션이 기여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보통 컨트리뷰션이 여러분 기여라고만 알면 안 되고 뭘 하나 내놓는 것 자체가 컨트리뷰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이렇게 내놓는 거 이 컨트리뷰션. 그러다 보면 기여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병력 기여가 단지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이죠, 그죠? 그들의 그 수행원들이나 아마도 페리오이코이 출신의 보조군들이 수반되는 단지 300명, 그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300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처음에 레오니다스가 데리고 왔던 시민으로서의 스파르타 병력이 300이라는 자기 자체 병력. 다른 데서 합류한 병력이 아니고 자기가 처음에 다 못 데리고 오니까 일시적으로 데리고 왔던 병력이 300. 그것이 영화로 돼서 300 결사대가 돼요. 300이 된단 말이에요. 300. 황산벌은 5,000명이죠. 그죠? 계백 장군이 신라 병들에 맞서서 그 논산 일대에 황산벌에서 그 마지막 결투를 벌였을 때가 5,000명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병력은 많은데 스파르타 처음 왔던 병력이 3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 알면 안 되는 게 이 테르모필라의 전체 그리스 병력이 300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거보단 많죠. The total force assembled for the defense of the pass 테르모필라에 테르모필라의 협곡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모여진 전체 병력은 came to something between 4 and 7,000 Greeks. 그러니까 4에서 7,000명 정도로 전체 그리스 병력을 추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They faced a Persian army who had invaded from the north of Greece under Xerxes first. 크세르세스도 몇 명 있어요, 그죠? 이 사람 1세, 2세였기 때문에 1세란 말이에요. 크세르세스 1세 지휘하에 있던 그리스 북부에서로부터 침공한 페르시아 병력과 맞섰다는 거죠, 그들이. 자, 그러고 난 다음 헤로도투스가 주장하기를 헤로도투스 stated that this army consisted of over 2 million men.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200만 명 이상 됐다고. 그 당시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모았을 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인구 규모 그리고 출동 가능한 병력 규모 다 계산하면은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네. 이거보다는 압도적으로 낮게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00명도 안 되는 그 그리스 전체 병력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현재 스코어, 현재 상태, 오늘날 합리적으로 추측을 한 답은 아닌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Herodotus stated that this army consisted of over 2 million men. Modern scholars consider this to be an exaggeration and give the estimates ranging from 70,000 to 300,000. 7만에서 30만 정도 아주 좀 애매합니다. 이게 범위가 큰데 30만은 안 넘어갔고 7만은 넘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자, 그 다음에 Xerxes waited 4 days to attack, hoping the Greeks would disperse. Finally, on the 5th day, the Persians attacked. Leonidas and the Greeks repulsed the Persian frontal attack for the 5th and 6th day, killing roughly 10,000 of the enemy troops. Xerxes는 처음 4일간을 공격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죠. 뭘 기대하면서 좀 황당한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겁나갖고 흩어질 걸 기다리고 있다. 마침내 5번째 날까지 별일이 없으니까 공격을 했다는 거죠. 페르시아는 공격하고 레오니다스와 그리스 병력들은 페르시아의 그 정면 공격을 5번째 날, 6번째 날 동안 물리쳐냈다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 병력상 막을 수가 없는데 이 전쟁이 있을 때 이틀 동안 막아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략 적군을 한 10,000명 정도 죽였다고 이제 추산하고 있어요. The Persian elite unit known to the Greeks as the Immortals were held back, and two of Cossack's brothers died in the battle. On the seventh day, August 11th, a Malian Greek traitor named Ephialtes led the Persian general Hydarnes by a mountain trek to the rear of the Greeks. 자, 여기서 약간 얘기가 나오는데, 예, 페르시아의 이 정예 부대, 엘리트 부대, 이게 최고 부대죠, 그죠? 특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대, 가장 전투력이 막강한 부대, 불사 부대라고 그러는 The Immortals. 모탈은 죽는 거고 이모탈은 안 죽는 거니까 불사 부대로 알려져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불사 부대로 알려져 있는 이 엘리트 부대가 저지당했다. held back, 그죠? 저지당하고 크스렉스의 그 뭡니까? 형제들이 여러 명 왔는데 그 중에 2명이 죽었어요. 아브로코메스하고 히페란테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7번째 날, 그 8월 11일을 얘기하는데, A Malian Greek traitor, 말리스 출신의 그리스 반역자, 즉 이름이 에피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장군 히다르네스를 데리고 그리스군의 뒤로 갈 수 있는 산악의 우회를 돌아서 인도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이 반역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반역을 했다는. At that point, 그때에 Leonidas sent away all Greek troops and remained in the pass with his 300 Spartans, 900 Hellos, 400 Thebans, and 700 Thespians. 이 당시 레오니다스는 모든 그리스 부대에게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단지 자기 병력 중에 많은 병력을 일부러 질 걸 대비해서 아까우니까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병력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 병력을 미리 딴 데로 보냅니다. 안 죽이려고. 그래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남겨둔 건 자기가 데려온 300. 그러고 난 다음에 900의 헬로트는 맞지,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러나 400명의 테베 출신 사람들, 그리고 700명의 테스피아 출신 사람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The Thespians stayed entirely of their own will, declaring that they would not abandon Leonidas and his followers. 테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전적으로 남아있었고, 다음과 같이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들은 레오니다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테스피아 사람들의 지도자는 데모필루스로서 디아드로메스의 아들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관에서 as Herodotus writes, 헤로도투스가 적고 있기를 Hence they live with Spartans and they die with them. 그래서 그들은 스파르타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 테스피아이들은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있는 한 달러, one theory provided by Herodotus 해가지고 이제 그 달러 생략하고 그 마지막 달러가 한번 볼 텐데, of the small Greek force attacked from both sides, all were killed except for the 400 Thebans who surrendered to Xerxes without fight. 소수의 그리스 병력들 중에서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모두 다 400명의 테베 사람 제외하고는 전사당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미 항복했기 때문에 안 싸우고, 테베 애들은 항복한 걸로 나오죠. 레오니다스도 죽었다는 거죠. And when Leonidas was killed, the 스파르타 사람들은 retrieved his body after driving back the Persians for times.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4번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을 갖다 물리치면서 건져냈다는 거죠. retrieve, 가져왔다는 거고. 헤로도투스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The Cossack's orders were to have Leonidas had cut up and put on stake, and his body crucified. This was considered sacrilegious. 그래서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크섹세스의 명령에 의해서 레오니다스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 그것이 장대 꼭대기에 매달려지고 그의 시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읽고 시간 다 됐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페르시아 전쟁의 어떤 긴박한 전황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한 모멘텀이 됐던
테르모필라의 사건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서는 이제 이 이후에도 전쟁이 금방 끝난 게 아니라 테르모필라에서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고 급하게진 페르시아는 계속 쳐들어오고 그 당시에 대신 이제 수습할 수 있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벌였던 그리스는 이후로 이제 무조건 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요. 그래서 전세가 서서히 이제 그리스 쪽으로 유리하게 펼쳐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얘기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헬레니즘 역사로 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